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8일 직필직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윤석열에 향하는 문재인의 얼굴 표정은 입니다. 원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난 10월 31일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이 돌아가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하네요. 아니,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요,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현 정부의 힘센 자들이 총출동하는 것이죠. 큰 틀에서는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팔로업 차원에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제 공정성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 방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장 오늘 아마 주요 의제로 세부 뭐라고 할까, 논의 대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조국 가족 사태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화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입 정시 학대라든지 고용 같은 거 있잖아요. 취업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주로는 이제 교육 플러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정관예우 방지를 비롯해서 이 검찰하고 관련된 구시대적인 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검찰총장의 자격으로 윤석열이 이 협의회에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 25일 날 검찰총장으로 전격적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8월, 9월, 10월 벌써 3개월 이상 동안 거의 조국전쟁을 몰아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당시에 추천한 인물이 또 윤석열이었고,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희망,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나서 꿈같은 희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일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게 되는데, 아마 두 사람 간의 희비가 교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담담할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될 때도 권력에, 다시 말하면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 권력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대통령도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대통령 측근 비리를 포함해서 원칙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겠다. 윤석열 그렇게 답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채 하면서 좀 적당히 살살 때리라고 한 것인데, 윤석열 검찰이 워낙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했는데,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오늘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는데, 과연 문재인의 얼굴이, 그 표정이 어떨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면요, 교육부총리,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건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차관, 김호수 법무차관이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보고를 특별히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갈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보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편인 김호수 법무차관,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이 검찰개혁에 대한 보고를 듣는 걸로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인사혁신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다 센 사람들만 총망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중앙부처의 그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힘센 외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 국정원장도 배석을 하고요. BH 측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에 향하는 표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고 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잖아요. 정말 ABC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니까 윤석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태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퇴시키고 조국 가족 사기단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정경심, 그 다음 조건, 오촌 조카, 조범동 등등 벌써 조국의 가족 3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직접 권오수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주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입법화 되기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따지고 보면 이제 조국 일가 특히 정경심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일종의 이 특권 대상이 되었지만은 특혜를 받은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시대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관행을 일시에 일정 부분 척결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야 조사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그동안 행해온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조국 부인 정경심이 1차 수혜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청와대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을 때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여전히 실력자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 질세라 오히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앞서서 검찰 차원에서의 개혁 조치를 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시대적인 검찰 관행의 일부가 해소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한 것은 1차 이 특혜를 받았던, 제일 먼저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 정경심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정경심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결국 난고 끝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정경심이 구속이 됐고, 그래서 10일 기한 채우고 또 연장해서 10일 기한을 채우는 것이 11월 10일인데, 정경심이 구속되기 전에도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깨병이라는 깨병은 총동원해가지고 빠져나가고, 말하자면 수사방해를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여기에다 거의 조국의 동생인 조건도 똑같이 형제 안 닮았다고 할까 봐서 똑같이 깨병의 극치를 보였잖아요. 구속전에서 정경심과 조건이 이거는 반깡패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런 반깡패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 힘이 원천이 청와대가 아닌지, 그리고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머리 아프다, 아파서 더 이상 조사 못 받겠다, 그래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또 조사에 불응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조건도 구속된 상태에서 똑같이 거짓을 하고 있고, 정경심도 사흘 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계속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앞이고. 아니,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불응해도 되는 겁니까? 막가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든든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백 아니겠느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퇴진시키면서도 일종의 순교자로 만들었잖아요.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만들고, 여기에 촛불 세력들이 여러 수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도 주말마다 조국 수호를 위해서 결국 조국을 순교자로 만드는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메시지 생산을 통해서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또 현장에서는 촛불 집회의 이름으로 받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국이 순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조국 스스로도 착각할 정도로, 정경심 스스로도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대통령이 밀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 밀어주고, 촛불 국민이 밀어주는데 감히 내가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들 딴에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참, 이런 오만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이게 법을 공부했다는 조국 내지는 그의 부인 정경심의 태도를 보면은 참, 아니,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피해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냉정한 의미에서 법조인 아니잖아요. 법학자에 불과한 조국이 법을 좀 안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권력의 뒤에 숨어서 오만방자함을, 국민을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조국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정경심을 비롯한 조국 가족 내지는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해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국을 압박해서 포위한 상태에서 소환조사가 진행이 돼야 한 방에 조국을 구속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정경심이건 조건이건
이 가족 사기단들이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프다고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정경심 조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면 11월 공지영인가요? 공지영은 며칠만 더 버텨주세요. 11월 11일 구속기간 만료되잖아요. 아니, 구속기간 만료된다. 끝납니까? 단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은 법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가지만,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더라도 검찰은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참 갑갑하네. 공지영도 보면은 완전히 맹신이야. 그래가지고서야 이 작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조국은 그들끼리 리그에서는 순교자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의와 공정을 외쳤는데 정작 불공정 투성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불법 투성인 조국을 순교자로 만들어가는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및 국회의원들, 촛불 시민들, 정말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맞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